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9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입니다.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는 2013년 작품이고요. 그림 작가는 존 클라센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고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메타픽션이 등장합니다. 손전등 빛이 이 해당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가가 우리 그림책 공간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작가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그림책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메타픽션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 참여 또한 메타픽션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가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글자의 색채가 다른 부분과는 다른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둠을 의인화해서 어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같은 한 쌍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인공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이 그림책을 보려면 미국의 단독주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를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층으로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베이스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실. 그러면 1층은 보통 거실하고 부엌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침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방은 보통 2층에 있는 거죠.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는 보통 세탁실 이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들어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탁물을 개해가지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가구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옷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존 클라센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 작가는 레모니 스니켓이고요. 그림 작가는 존 클라센입니다. 존 클라센의 작품은 앞에서도 몇 작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상은 칼테코 메달, 칼테코 명예상, 그 다음 케이트 그린어웨이 수상, 보스턴 글로브 헌북상, 이르마 블랙 어워드 명예상 등등이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자, 지금 색깔별로 그 수상에 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애너벨과 신기할 털실, 얼마 전에 이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산타는 어떻게 굴뚝을 내려갈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인 라들로는 어둠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인공의 집은 삐걱 소리를 내는 지붕이 있고 매끌거리는 창문이 있고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이 많았습니다. 어둠은 옷장이나 샤워 커튼 뒤에 앉아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하실에서 어둠이 지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어둠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오싹오싹? 무섭무섭?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구들 생각에는 말이에요. 어둠과 친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어둠과 친구한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밝은, 햇님하고 친구를 한다. 이거는 가능한데요. 어둠하고 친구를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글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둠과 친구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방을 혼자 써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거나 아니면 작은 이제 수면등을 켜놔도 그 수면등 불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늘어서죠. 그럼 그림자 부분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항상 몬스터가 침대 아래에 있나? 그 다음에 벽장 속에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둠과 함께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가
주인공이 생각하는 어둠이 찾아왔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주 무서운 게 어둠이죠. 네.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래서 주인공은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쪽이 게 위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하실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은 여기 가구가 하나 있는데 서랍장이요. 여기는 이제 본문 내용에 보면은 여기 지하실에 있는 가구입니다. 면지고요. 자, 여기에 약 표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 표지가 나옵니다. 약 표지지에는 보통 제목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틀을 깨고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가 라즐로가 지금 손전등을 들고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속표지가 나오는데 그 속표지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네, 세 개의 커트를 놓고 보니 이렇게 손전등의 불빛이 쫙 나오면서 어둠이 찾아왔어. 이렇게 속표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라즐로는 어둠이 무서웠어. 자, 지금 해돋이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어둠은 라즐로와 한 집에 살았어. 지붕은 삐걱삐걱 소리내고 창문은 매끌매끌 차갑고 오르락내리락 계단이 많은 커다란 집이었어. 어둠은 옷장에 숨어 있기도 했어. 샤워 커튼 뒤에 앉아 있기도 했지. 하지만 대개는 지하실에서 지냈어. 덜컹덜컹 세탁기 소리를 피해 오래되고 축축한 상자와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장에 몸을 딱 붙인 채 하루 종일 말이야. 물론 밤이 되면 어둠은 밖으로 나왔어. 라즐로네 집 창문과 문을 향해 쭉쭉 몸을 뻗었지. 자, 밤이 돼서 어둠이 밖으로 나온다는 그 표현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어둠이 밖으로 나왔다는 표현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다시 지하실로 돌아갔어. 라즐로는 아침마다 살짝 지하실을 들여다보았지. 안녕, 어둠아. 인사를 하고 싶었어. 자, 지금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 위에 서서 이제 어둠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둠을 찾아간다면 어둠이 내 방 안에 안 올지도 몰라. 라즐로는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자, 지금 여기 수면등 하나를 켜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즐로가 누워있는 천정하고 저기 벽 뒤쪽으로는 그림자가 꼈죠. 어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문 너머에 어둠이 있어요. 지금 어둠이 찾아왔어. 예, 어둠이 찾아오다 보니 화면이 깜깜하게 변한 거죠. 라즐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불렀어. 어둠의 목소리는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 창문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어. 어둠은 라즐로 바로 곁에 있었는데도 목소리는 아득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 왜? 라즐로가 물었어. 보여줄 게 있어서 어둠이 말했어. 뭔데? 여기서? 아니. 그럼 여기서? 예, 욕조죠. 그럼 여기서? 아니, 아래층. 자, 여기 욕조를 보시면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욕조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욕조 밖에 또 배수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욕조에서 내려가는 배수구 하나밖에 없고요. 이 바깥에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목욕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샤워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만 물이 안 튀게 샤워를 하셔야 되지. 이 바깥에 샤워 커튼 바깥으로 물이 나오면 그 배수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문화 차이입니다. 아래층? 음! 자, 손전등으로 비춰보니까 아래층? 이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하는 그쪽을 찾아가 봅니다. 라즐로는 거실로 내려갔어. 거실엔 집에서 가장 큰 창문이 있었어. 창문 밖은 온통 새까맸고 머리 위에서는 지붕이 삐걱거렸어. 라즐로는 눈을 감았어. 이제 라즐로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밖에 없었어. 아니, 거기 말고 어둠이 다시 말했어. 이 아래 글자를 찾아가 보니 여기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지하실 말이야?
응! 하고 어둠이 대답을 합니다. 라즐로는 이제껏 밤에 어두운 지하실에 가는 건 생각도 못했지. 가까이 와! 어둠이 말했어. 자, 그 지하실에 지금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랍장이. 라즐로는 가까이 다가갔어. 더 가까이! 어둠이 말했어. 자, 깜깜해요. 근데 어둠 가까이 다가가느라고 손전등을 비춰도 빛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에 지금 글자 서체의 색이 바뀌었죠. 흰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에는 흰색 글자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서체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죠.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도 혹시 어둠이 무서운가요? 하지만 어둠은 여러분을 겁내지 않아요. 어둠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구석구석 숨어 있기도 하고 문 뒤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별을 쳐다볼 때 어둠은 여러분을 내려다본답니다. 지붕이 없다면 비가 침대 위로 곧장 쏟아질 거예요. 창문이 없다면 밖을 내다볼 수 없을 거예요. 계단이 없다면 지하실로 내려갈 수 없을 거예요. 옷장이 없다면 옷을 어디에 둘까요? 샤워 커튼이 없다면 여기저기 튀는 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둠이 없다면요? 자, 어둠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즐로와 어둠이 지금까지 대화를 했다 하면 여기는 작가가 이제 글을 써놓은 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맨 아래 서랍! 어둠이 말했어요. 응? 맨 아래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어봐. 열어보니까 어때요? 라즐로가 어둠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자, 라즐로가 찾아낸 건 뭐예요? 불 켜진 정보였어요. 자,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는 거죠. 자, 라즐로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 이제 라즐로의 방에 어둠은 없었어.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만 어둠이 보였지? 우리가 눈을 감으면 깜깜해지죠. 그래서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만 어둠이 보였어. 자, 여기에 어둠이 준 전구를 꼽으니 이렇게 밝게 빛났어요. 자, 다음 날 아침 라즐로는 어둠을 찾아갔어. 자, 지하실로 찾아갔어요. 안녕, 어둠아. 라즐로가 인사했어.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아직 열려 있었지. 그 모습이 꼭 웃는 입처럼 보였어. 어둠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둠이 왜 대답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어둠이 말을 했잖아요. 대답을 하고. 그런데 어둠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라즐로가 두려워하던 어둠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무엇을 줬어요? 빛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서 친구하고 라즐로와 친구가 된 거예요. 자, 어둠은 여전히 라즐로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 라즐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자, 여기 햇님이 떠오르고 여기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 속에도 어둠이 있고 이런데 라즐로는 이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즐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글작가가 굉장히 기발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림책을 많이 보았음에도 어둠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없애주고 어둠과 친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림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